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당과 대통령을 날선 표현으로 작심 비판하고 나선 초유의 기자회견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징계 이후 36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했다는 욕설 발언을 직접 언급하는가 하면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은 불태워버려야 한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리위 징계 36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준석 대표는 작심한 듯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당대표인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하는 걸 알면서도 선거 승리를 위해 목이 쉬어라 외쳤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도중 몇 번이나 연을 끊고 싶었지만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열심히 팔았다고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총질 문자 논란은 당이 아니라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오는 선당 후사는 당의 안위와 당의 안녕만을 생각하라는 얘기인 것 같다며 북한에서 쓰이는 선당 정치와 뭐가 다르냐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된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이 대표는 최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과거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모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걸 두고는 대통령실이 음모론자와 교류하는 것이라며 당이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면 죽은 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윤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을 공개하며 당시 비공개 만찬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던 대통령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대표가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이른바 윤핵관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명 한 명 실명까지 처음으로 공개하며 총선 험지 출마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62분 동안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이란 말을 20여 차례나 썼고 실명까지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했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먼저 이들이 오직 바라는 건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지역구에서 재출마하는 것뿐이라며 이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자신을 몰아내려는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자신을 찍어내기 위해 당을 비상 상황으로 몰고 가는 모습은 군부 정권 시절 계엄령 상황 같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가처분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는 반민주적이었고 모든 과정은 절대 반지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의 의중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큰일을 벌이고도 후폭풍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냐며 후한무치하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며 윤핵관을 향해 선전포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그렇게 원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하라고도 쏘아붙였습니다.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이 대표는 또 지금 국민의힘이 북풍이나 내세우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추진했던 당 개혁을 언급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라도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가져오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새벽 기차를 타고
이 대표의 비판에 대해 유랭간으로 지목된 한 의원은 MBC와 통화에서 망언이라며 지금의 당 사태는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수장인 김순호 국장이 과거 보안사령부의 항내 동향을 밀고 한 문건 어제 MBC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문건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직접 만나서 확인한 증언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이들은 모두 김 국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문건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면서도 그래도 믿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체 88쪽 분량인 보안사 문건의 첫 부분에 나오는 실적. 김순호 국장은 1983년 11월 21일 성대 앞 경양식집 들곳에서 후배 3명을 만났고 여기서 파악한 심산연구회의 학년별 인원과 이름, 학과 등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한 학년 후배 A씨는 그날의 만남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4명이 앉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끝까지 있었고 당연히 우리 심산서클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궁금했을 거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선배에 대한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 실적에서 김 국장은 A씨의 집에서 2학년 3명이 주도하는 의식화 학습 모임을 가졌으며 교재는 러시아 혁명사 등 3권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 역시 문건에 나오는 B씨의 기억과 일치합니다. 세미나하고 토론을 했다. 요거는 사실인지. 이제 역사, 경제, 철학 공부를 했어요. 책을 한 권 선정하면 그거를 읽고 서로 토론하고. 활용 결과 보고서에 이어 문건에는 별도로 특수학변자 김순호 제보, 의식화 첩보 보고라는 문서가 첨부돼 있는데 보안사는 이 제보에 대해 성대 의식화 실태 종합이라고 써놓을 정도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해놨습니다. 보안사 문건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후배 김모 씨,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돼 가혹행위를 당해 지금도 몸이 불편한 상태인데 문건 내용을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의 단 것 같은데요? 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거의 네네. 지키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지금 보여져요. 후배들의 얘기 못하죠. 김 씨를 포함해 문건에 이름이 나온 인물들은 문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다고 증언했으며 지금이라도 김 국장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믿고 함께했던 동지였다며 문건의 내용을 믿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억지로 막 부정하면서 무슨 사연이 있었을 거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큰 비가 내리면 침수 피해뿐 아니라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엄청납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도 산사태가 여기저기서 발생했는데요. 기후변화로 커지고 있는 산사태의 위험성을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난 8일 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의 차들이 갑자기 서로 부딪히며 밀립니다. 현관에 서 있던 배달기사가 깜짝 놀라 대피합니다. 뒷산인 계웅산에서 산사태가 나 아파트를 덮친 겁니다. 엄청난 소리가 나더라고요. 정말 처음 듣는 소리가. 그래서 이거 옹벽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란 주민들이 가방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뛰쳐나오고 다급한 와중에도 서로 도우며 대피를 서두릅니다. 아파트 2층과 3층의 집 3채가 엄청난 흙과 돌더미를 바로 맞았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층 주차장의 차들은 말 그대로 폐차 상태가 됐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산사태가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산 정상으로 향하는 도로에서부터 산사태가 시작됐는데요. 이 도로의 끝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는 산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발생한 산사태. 2011년 큰 피해를 낸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닮았습니다. 군부대가 개발이 돼 있고 올라오는 데가 진입도로 있는 성토 부분, 이 성토 있는 부분에서 처음 이 산사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뿐이 아닙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뒷산이 무너져 후문을 덮쳤습니다. 학생들이 없던 때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울에서만 이런 아찔한 산사태가 집중호우 기간 11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27곳이 무너져 내렸고 전국에서는 69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인근 마을의 카페 앞으로 갑자기 나무와 토사가 쏟아져 내립니다. 평소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던 작은 계곡이었지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며 산사태가 나 마을은 10시간 넘게 고립됐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산사태가 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물이 넘친 적도 없었고 이게 이렇게 산사태가 크게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강도가 더 강해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산에서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처럼 이제 일일 강우량이 기록적인 강우를 기록했을 때는 산 어디에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들이 기후변화와 더불어 산사태 피해를 키우는 것은 산 주변의 개발 행위입니다. 실제로 토지 피복 지도를 통해 이번에 산사태가 난 계웅산 주변을 확인하면 1980년대 이후 산 주변에 빨갛게 표시된 곳이 많이 보입니다. 시가와, 즉 녹지나 농경지가 개발됐다는 뜻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적극적인 예방 조치만이 산사태 위험의 대비책입니다. 또 산지 개발을 최소화하고 개발 행위가 있더라도 사전에 산사태 위험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